21년 2회차 직업상담사 1차 필기해설입니다. 노동 관련 법규 파트입니다. 81번이요.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1.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모집 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외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자,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은요? 자, 틀린 거 5년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 수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실 직업상담사가 이런 금품 수수에 관련해서 몇 년 이하의 징역이고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기억해야 하느냐, 제가 보기엔 이건 좀 가혹합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찌됐건 출제가 됐으니까 출제 나온 길에 꼭 기억합시다. 자, 금품의 수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나 더 기억해야 되고요. 국외 취업 근로자 모집 시여 고용노동부 신고사항입니다. 다시요. 국외 취업 근로자 모집 시 고용노동부 신고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고 다음 문제도 가도록 할게요. 82번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 광역구직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정답은요? 네,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업촉진수당은 바깥에 있어요. 자,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단으로 되어 있고요. 취업촉진수단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조기재취업,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출제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그래프 통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83번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1. 최저임금제, 2. 여성근로자보호, 3. 연소근로자보호, 4. 장애인 근로자 특별보호. 정답은요? 네, 바로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보호는 헌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헌법에는 바로 여자보호, 연소자보호, 국가유공자보호 유공자보호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최저임금제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장애인 근로자 특별보호는 헌법의 보호사항은 아니에요. 84번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몇 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몇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답은요? 네, 15시간 이상이고 35시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 변경이 19년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19년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이전의 기출문제로 풀면 잘못된 걸 외울 수 있어요. 반드시 이 문제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답은 15시간을 넘고요.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85번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1.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4.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틀린 거 정답이요. 예, 임기 3년이고요. 1회에 걸쳐 연임 가능합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출제가 시작된 뒤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신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대신 이런 성격의 문제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비록 신출이고 실출이니까 출제 빈도가 낮지만요. 이 문제 통째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요.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요런 거 잘 나오고요. 또 한 가지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 요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거 임기 3년에 1차 연임 가능 요 부분 요 세 가지
이 문제에서 같이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6번 근로기준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네. 명령 수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2번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3번이요.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3번에 해당합니다. 자, 4번까지 체크하고 갈게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간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서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즉 국세 체납 처분한 것처럼 징수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87번이요.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거예요. 자, 기본계획이니까 한마디로 뼈대가 되는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답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동향과 인력 수급의 전망에 관한 내용, 기본 뼈대에 해당하죠.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마찬가지 뼈대입니다. 인력의 수급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이거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작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는 3번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도 체크하고 갈게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의 동향, 이것도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88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실시 방법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집체 향상 현장 원격. 네, 정답은요. 네, 향상 훈련입니다. 향상을 목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 훈련은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이에요. 목적에 따른 구분, 양성, 향상, 전직 훈련이 있고요. 방법에 따른 구분, 집체, 현장, 원격, 혼합 훈련이 있습니다. 내용만 가만히 읽어봐도 얘가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인지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인지 그리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89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며칠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예, 정답은요. 180일입니다. 18개월, 180일 뭔가 욕하는 것 같죠? 덕분에 기억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준이요.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90번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네, 이 부분이 바로 틀린 겁니다.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웬만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고요. 웬만하면 다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10중 8구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아닌 걸 굳이 직업상담사한테 물어볼 이유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틀린 거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의합니다. 나머지 우리 기억할 부분만 짧게 체크하고 갈게요.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고요. 선포가 되면 그 다음부터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특별 지원이 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조사단은 단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91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1번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18세 미만인 자에겐 실시할 수 없다. 아닙니다.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실시할 수 있습니다.
2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직업능력 개발을 하는 그 훈련을 하는데 아직 취직이 안 된 사람도 대상이고요. 직업 능력을 더 높이는 데는 이미 취직 중인 사람들, 이미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2번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고용된 사람 둘 다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설의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장이 표준까지 정하지 못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4번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을 받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취직이 돼서 근로자로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용 재해위로금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처리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92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이요. 1. 조기재취업, 2. 고용창출지원, 3. 지역고용 촉진, 4. 임금 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정답은요? 네, 바로 고용재취업 수당 지원입니다. 자, 요 부분은 이 다음 요 그림을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문제 출제도 굉장히 자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림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전체적으로 고용보험 사업은요, 실업급여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물어본 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사업은 일단 별개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고요. 취업촉진수당 속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기재취업수당은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됩니다. 93번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사용자란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즉 마치 사업주처럼 행위하는 자, 이게 사용자입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자,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네, 이게 통상임금이 아니고요. 평균임금입니다. 3개월간의 지급한 금액을 평균을 낸 거예요. 일수로 나눠서 그게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 3번 평균임금이고요. 통상임금이 틀린 겁니다. 자, 4번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자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시간에 비하여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94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요. 자, 과태료는요, 징벌상 굉장히 약한 처벌 행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을 했어요. 그러면 걸리면 과태료를 냅니다. 과태료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아래 선택지 1, 2, 3, 4번 중에서 제일 약한 거를 고르면 그게 과태료 부과 행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남녀 차별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이거 아니고요. 자, 2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 이런 정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방 교육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 번째, 동일한 사업장 내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거 범죄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 다음 4번,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했다. 해고를 했다. 이 정도 굉장히 이것도 심각한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성희롱 예방 교육하지 않은 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95번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위약금 안 되고요. 두 번째, 전차금 안 되고요. 세 번째, 강제저축 안 됩니다. 위약금, 전차금, 강제저축 안 됩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뉴스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런 방법으로 근로자를 착취한 사례들이 어쩌다 한 번씩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위약금 안 되고요, 전차금 안 되고요, 강제저축 안 됩니다. 이거 설명으로 틀린 부분이고요. 나머지 체크하고 갈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네, 타당하고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렇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이것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위약금, 전차금, 강제저축 안 됩니다. 96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1번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다음이요. 사업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예, 자기가 스스로 못하면 위탁해서 실시해도 됩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네, 이거 당연한 얘기죠. 4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네, 틀린 거 바로 4번입니다. 연 1회입니다. 요거 연 1회 출제 굉장히 많이 돼요. 사업주는 성희롱 교육은 1년에 1회 합니다. 97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바로 1번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이 법은요 모든 사업자 명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 적용합니다. 단 가족끼리 하는 거, 동거하는 친족만을 하는 거, 즉 가족끼리 하는 것. 그 다음에 가구 내에서 그냥 집에서 하면서 스스로 고용하는 거, 이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가정 내 활동은 법으로 참견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가정 내 활동이 아닌 모두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고용했다 그러면 무조건 적용해야 됩니다. 명수에 관계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 체크해 볼게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 당연하고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기간 3년 시효입니다. 요거 맞고요. 확정급여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네, 확정급여 확정되어 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98번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1번 근로자 공급 사업의 연장 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허가 전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바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3년으로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처음 유효기간 3년이고요. 한 번 연장 갱신하면 3년이 추가돼요. 자, 그래서 처음 유효기간 3년이고요.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연장은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한 번 더 추가되니까 3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도 사실은 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시험 출제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지문이니까 내용 확인하고 갑니다. 자, 근로자 공급 사업에 대해서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사항입니다. 노동 공급은 허가 사항이에요. 자, 세 번째, 연예인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이요. 자, 이거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비영리 법인이에요. 이거 사실 연예인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제한이 있는 거예요. 자, 4번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이요. 이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특정 노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을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항만의 노동자를 공급하려면 그 항만의 노동자
항만 노동조합만이 노동공급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법에 따라서 허가된 노동조합만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합니다. 이 부분도 출제 굉장히 자주 많이 나와요. 이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99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1번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자, 웬만한 유효기간은 다 3년입니다. 자, 두 번째 파견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근로자 한 명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죽습니다. 자, 이 경우 그냥 그 해당 대상자에게 미리 명확하게 서면으로 알려주고요.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서면으로 알려주고 동의를 받는 선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번 파견 사업주는 쟁의 중인 사업장의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싸움납니다. 이거 당연히 안 되고요. 4번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기타 직업 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타당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바로 2번입니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운수업에서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요. 100분의 2, 3, 6, 10. 정답은요? 네, 6입니다. 우리 운수업, 예를 들어서 택시나 버스 이런 운전에 그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일합니다. 개인 택시는 거의 70, 80대에서도 일해요. 그래서 운수업은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 3, 6 중에 제일 높은 거 6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준 고용률이 높은 항목 바로 부동산업, 임대업, 이렇게 운수업, 부동산업, 임대업 전부 다 100분의 6 수준으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블로그 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